와, 정말 이름 따라간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주가가 그야말로 로켓처럼 하늘로 쏘아 올려진 기업이 있는데요. 바로 우주항공 기업 로켓랩입니다. 오늘 이 뜨거운 기업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전문가 모셨습니다. 분석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로켓랩. 정말 올해 시장에서 가장 핫한 주식 중 하나죠. 그런데 이 화려한 주가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이 정말 많거든요. 오늘 그 속사정 제가 제대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플러스 455.8%. 이게 지난 1년 동안 로켓랩 주가가 오른 수치입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나요? 분석가님, 이거 혁신인가요? 아니면 그냥 거품인가요? 바로 그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이 엄청난 상승 뒤에는 분명히 진짜 대단한 기술력이 있어요. 이건 팩트죠. 하지만 과연 이 정도 주가가 그 기술력만으로 설명이 되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오늘 그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도대체 이 미칠렐리가 진짜 실력에 기반한 건지 오늘 한번 제대로 따져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딱 4가지를 짚어볼 겁니다. 첫째, 도대체 왜 이렇게 올랐는지 그 이유부터 파헤쳐 보고요. 둘째, 그래서 실제로 돈은 잘 버는지 장부를 한번 까보겠습니다. 셋째, 이 바닥 최고 거물이죠. 스페이스X와의 경쟁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로켓랩의 미래 시나리오 3가지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보죠. 아니, 455.8%, 이 말도 안 되는 상승의 진짜 이유는 대체 뭔가요? 한마디로 로켓랩은 영리하게 싸웠습니다. 거인들이 다니는 뻥 뚫린 고속도로로 가지 않았어요. 대신에 자기들만 갈 수 있는 좁은 새길을 찾아서 파고든 거죠. 그게 바로 소형 위성 시장이었고, 여기서 독보적인 존재가 된 게 이 모든 상승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이게 비유를 들면 확 와닿는데요. 스페이스X가 정해진 노선 따라가는 우주 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크고 한 번에 많이 싣고 저렴하죠. 반면에 로켓랩은요, 원할 때 바로 불러서 원하는 곳까지 가는 우주 택시인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버스 타려면 정류장 가서 한참 기다려야 하잖아요. 스페이스X 대형 로켓에 한번 껴서 가려면 1년도 넘게 기다려야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로켓랩은 네, 고객님 10주 안에 쏴드릴게요 하고 맞춤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바로 이 빠르고 정확하게, 이게 로켓랩의 무기입니다. 그리고 이 우주 택시 서비스가 그냥 말만 번지르르 한 게 아니에요. 이미 70번 넘게 성공적으로 쏘아올린 일렉트론 로켓이라는 확실한 실적이 있죠. 신뢰도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게다가 미국이랑 뉴질랜드, 지구 남반구, 북반구 양쪽에 발사장이 있어서 고객이 원하면 언제 어디서든 쏠 수 있는 유연성까지 갖췄어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건요, 이 회사는 로켓 부품 하나부터 소프트웨어까지 거의 모든 걸 자기들이 직접 만든다는 거예요. 수직 계열화가 완벽하죠. 이러니까 미 국방부나 나사처럼 까다로운 정부기관들이 믿고 일을 맡기는 겁니다. 실제로 전체 수주 물량의 절반 이상이 이런 정부 계약이에요.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야, 듣고 보니 정말 대단한 회사네요. 전력도 똑똑하고 기술력도 확실하고. 그런데요, 분석가님, 주식이라는 게 결국엔 숫자로 말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사업은 잘하는데, 그래서 돈은 잘 벌고 있나요? 장부로 한번 열어봐야겠습니다. 자, 이제 재무제표를 보시면 로켓랩의 두 얼굴이 딱 보입니다. 한쪽에는 꿈이 있어요. 매출이 36%나 성장할 걸로 예상되고 이미 받아놓은 일감만 10억 달러가 넘죠. 아주 장밋빛 미래예요. 그런데 다른 한쪽을 보면 현실이 있습니다. 예상되는 순손실이 무려 2억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3천억 원에 달해요. 딱 전형적인 성장주죠. 미래를 보고 현재의 이익은 포기하면서 돈을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니에요. 오히려 엄청난 돈을 쓰고 있는 단계죠. 시장에서는 아무리 빨라도 2026년 아니면 2027년에는 가야 흑자를 낼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이 돈을 다 어디다 쓰냐? 바로 차세대 중형 로켓, 뉴트론 개발에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우주택시 사업에 만족하지 않고 더 큰 판으로 가려고 베팅을 하는 건데,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솔직히 양날의 검이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셈입니다. 미래에 투자하는 건 좋은데, 그럼 지금 주가는 도대체 얼마나 먼 미래까지 다 끌어와서 반영하고 있는 걸까요? 이럴 때 쓰는 지표가 있다면서요?
네, 바로 PVB,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회사가 가진 자산 가치에 비해 주가가 몇 배나 비싼지를 보여주는 건데 이걸 보면 시장의 기대가 얼마나 거품처럼 끼어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시죠. 로켓랩의 PB, 무려 44.8배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동종업계 평균의 12배가 넘고 비슷한 다른 회사들보다도 4배나 비싸요. 이 숫자가 말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시장은 이 회사의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의 거의 45배로 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기대감이죠. 하지만 이 기대가 무너지면 그만큼 위험하다는 뜻도 됩니다. 와, 재무적으로도 리스크가 있고 주가도 너무 비싸다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건 따로 있어요. 바로 그 이름,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아닙니까? 이 바닥의 절대 강자잖아요. 로켓랩이 과연 이 거인이랑 싸움이 될까요? 정말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지금까지 로켓랩은 소형 위성이라는 자기들만의 리그에서 싸우면서 스페이스X랑 직접 부딪히는 걸 피해왔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적자의 원인이라고 말씀드렸던 그 차세대 로켓 뉴트론, 이게 문제입니다. 이 뉴트론은 스페이스X의 주력 상품인 펠컨 9랑 완전 똑같은 체급이에요. 이제 피할 수 없는 정면 승부가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싸움이 얼마나 힘든 싸움이냐면요. 이 그래프 좀 보세요. 뉴트론이 들어가려는 이 중형 로켓 시장, 스페이스X가 혼자서 86%를 먹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스페이스X의 놀이터나 다름없는 곳에 이제 막 도전장을 던지는 거예요. 정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죠. 우주 택시라는 기가 막힌 전략으로 떴지만 속을 보니 돈은 못 벌고 주가는 비싸다. 그리고 이제는 업계 최강자 스페이스X랑 정면으로 붙어야 한다.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데요. 분석가님,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로켓랩의 미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저는 딱 3가지 미래가 보입니다. 첫 번째는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 틈새 시장의 지배자로 남는 겁니다. 뉴트론이 좀 부진하더라도 지금 잘하는 우주택시 사업에만 집중해서 이 분야의 확실한 1등이 되는 거죠. 이건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모두가 바라는 베스트 시나리오, 진정한 경쟁자로의 도약입니다. 뉴트론이 대박을 터뜨려서 스페이스X의 아성에 도전하는 거죠. 가장 좋지만 그만큼 어렵습니다. 가능성은 보통으로 보고요. 마지막은 최악의 경우 성장 정체 후 피인수 되는 시나리오입니다. 뉴트론이 완전히 실패하고 돈줄이 마르는 거죠. 그래도 다행인 건 정부 일감이 많아서 이럴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결국 모든 건 뉴트론 로켓 하나에 달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운명의 날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바로 올해 2025년 말에 뉴트론의 첫 시험 발사가 예정되어 있어요. 이게 성공하면 2026년부터 바로 상업 발사를 시작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몇 달 안에 나올 이 시험 발사 결과 하나가 로켓랩의 주가는 물론이고 회사의 운명 자체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투자자라면 정말 이 타임라인에서 눈을 떼시면 안 됩니다. 네, 분석가님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정리하자면 로켓랩은 혁신적인 도전자이지만 동시에 고평가된 꿈을 꾸고 있는 기업이네요. 과연 로켓랩은 스페이스X라는 거대한 중력을 이겨내고 새로운 궤도를 그려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꿈의 무게에 짓눌려 추락하게 될까요? 그 모든 질문의 답을 쥔 뉴트론 로켓의 발사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로켓랩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